피부색이 다른 것이 죄가 될 수 있을까? 서울의 차가운 빌딩 숲, 그 화려함 뒤편에 숨겨진 그림자 속에서 강하나는 오늘도 그 질문을 곱씹었다. 아프리카계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에게 다름은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눈에 띄는 검은 피부, 풍성한 곱슬머리. 사람들은 노골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훑었고 때로는 수군거림으로, 때로는 무심한 말들로 상처를 줬다. 그녀의 꿈은 패션 디자이너.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 차가웠다. 수십 번의 입사 지원서는 서류 전형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고 어렵게 얻은 면접 기회에서는 어김없이 우리 회사 이미지와는 좀이라는 싸늘한 대답만이 돌아왔다. 텅 빈 자취방, 창밖으로 쏟아지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그녀의 꿈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책상 위에는 더 스타일 신진 디자이너 공모전 안내문이 놓여 있었다. 국내 최대 패션 기업 꿈의 무대.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안내문을 집어들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하나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아름다운 색을 가졌단다. 내 안의 빛을 절대 잃지 마렴.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며칠 후 공모전 설명회가 열리는 더 스타일 본사. 높은 천장과 화려한 조명, 세련된 옷차림의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 위축감을 느꼈다. 설명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계자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하나도 용기를 내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들고 한 여성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더 스타일의 최연소 팀장이자 업계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최유리였다. 투명아리만큼 하얀 피부, 가녀린 몸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그 자체로 더 스타일의 이미지였다. 최유리는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건네받아 몇 장 넘겨보더니 순간 흥미로운 듯 눈빛을 반짝였다. 하나의 독창적인 스케치, 아프리카 전통 문양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대담한 색감과 패턴은 분명 기존의 디자인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시선은 하나의 얼굴로 향했고 싸늘하게 굳어졌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노골적인 시선. 하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디자인은 뭐 나쁘지 않은데. 최유리는 입꼬리를 비틀며 포트폴리오를 덮었다. 우리 회사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분 같네요. 알죠? 패션은 결국 이미지 싸움이거든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듯했다. 하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 수도 없이 들어왔던 그 말이 오늘따라 유난히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삼켰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꾸벅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등 뒤로 최유리의 경멸 어린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오기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그래, 보여주겠어. 내 피부색이, 내 외모가 당신들의 그 이미지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하나는 밤새도록 디자인 작업에 몰두했다. 최유리의 모멸적인 말은 오히려 그녀 안에 잠자던 투지를 깨웠다. 아버지의 목소리, 내 안의 빛을 잃지 마렴. 그 목소리가 작업하는 내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스케치북은 이전보다 더욱 대담하고 강렬한 색채로 채워졌다. 검은 피부는 더 이상 숨겨야 할 약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만의 특별함, 그녀의 디자인에 영감을 주는 원천이었다.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 광활한 초원, 생명력 넘치는 동물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그녀의 손끝에서 한국적인 섬세함과 만나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피어났다. 마감일 아침, 하나는 며칠 밤을 꼬박 새운 탓에 캥한 눈으로 작품을 최종 점검했다. 아프리칸 소울, 서울을 만나다, 아프리칸 소울라는 타이틀의 컬렉션이었다. 그녀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이었다. 불안감과 설렘이 교차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며칠 후 더 스타일로부터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1차 심사 합격 안내. 하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몇 번이고 메일을 다시 읽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다. 작은 희망의 불씨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한편 최유리는 1차 합격자 명단에서 강하나라는 낯선 이름을 발견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설마 그 애? 설명회에서 마주쳤던 검은 피부의 여자애가 떠올랐다.
그녀는 비서에게 강하나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더욱 싸늘해졌다. 독창적이었다. 하지만 그래서 더 불쾌했다. 저런 애가 감히 자신의 영역을 넘본다는 사실 자체가 용납되지 않았다. 이런 애를 통과시킨 심사위원이 누구야? 최유리는 날카롭게 물었지만 비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강하나의 이름 옆에 붉은색 펜으로 가느다란 선을 그었다. 그리고 입가에 냉소를 머금었다. 어디 한번 해보시지.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2차 과제는 지속 가능한 패션을 위한 혁신적인 디자인 제안이었다. 하나는 평소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기에 자신 있는 주제였다. 그녀는 폐원단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디자인과 함께 한국 전통의 조각보에서 영감을 받은 독특한 패턴을 구상했다. 하지만 과제를 준비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주문한 친환경 원단이 갑자기 품절되었다며 배송이 취소되거나 작업에 필요한 특수 부자재를 구하기 위해 동대문 시장을 샅샅이 뒤져야 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녀를 방해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지쳐가던 어느 날 하나는 우연히 SNS에서 한 디자이너의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되었다. 그는 몇 년 전 혜성처럼 등장해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주목받았지만 어느 순간 홀연히 대중 앞에서 사라진 비운의 천재 디자이너였다. 영상 속 그는 진짜 디자인은 트렌드를 쫓는 게 아니라 자기 안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의 말이 하나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하나는 수소문 끝에 박서준이 운영한다는 작은 공방을 찾아갔다. 홍대 근처. 낡은 건물 2층에 위치한 공방은 간판도 제대로 달려있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박서준의 날카로운 옆모습이 보였다. 그는 예상대로 까칠했다.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건성으로 넘겨보던 그는 요즘 애들 디자인은 다 거기서 거기야. 자기 색깔도 없고 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하나가 자신의 아프리카계 혈통과 그로 인해 겪었던 경험, 그리고 디자인에 담고 싶은 이야기를 떨리는 목소리로 진솔하게 털어놓자 그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하나의 스케치북 한 구석에 그려진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작은 코끼리 인형 스케치를 본 순간 그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다. 이 코끼리 직접 그린 건가? 하나는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유일한 유품인 코끼리 인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박서준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안에는 아직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군. 그는 하나에게 몇 가지 날카로운 조언과 함께 그녀가 구하지 못했던 특수 부자재를 구할 수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 직접적인 도움은 아니었지만 그와의 만남은 하나에게 큰 용기가 되었다. 최유리의 방해는 더욱 집요해졌다. 그녀는 익명으로 공모전 게시판에 강하나 디자인 표절 의혹이라는 글을 올리게 하거나 다른 참가자들 사이에서 은근히 하나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왠지 좀 그렇지 않아. 우리 브랜드 이미지랑은 영. 하나의 곁에는 아무도 다가오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는 더욱 작업에만 몰두했다. 박서준의 조언을 떠올리며 자신의 디자인에 더욱 깊은 이야기를 담으려 애썼다. 그러던 중 작은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 주최하는 신진 디자이너 팝업 스토어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다. 큰 기대 없이 자신의 작품 몇 점을 출품했는데 예상외로 하나의 독특한 디자인과 강렬한 색감은 소수의 매니아층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특히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패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스카프는 완판을 기록했다. 작지만 소중한 성공이었다. 이 일은 하나에게 다름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최유리는 이 사실을 알고 더욱 분노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하나가 최종 심사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도록 손을 쓰기 시작했다. 심지어 최종 프레젠테이션에 필요한 하나의 핵심 디자인 샘플 의상을 몰래 빼돌려 망가뜨리려는 계획까지 세웠다. 최종 심사를 며칠 앞둔 밤, 하나는 밤늦게까지 공방에서 마지막 샘플 의상을 제작하고 있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공방에 침입하여 그녀의 의상에 날카로운 칼집을 내고 염료를 쏟아부었다.
돌아왔을 때 처참하게 망가진 의상을 본 하나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주저앉아 한참을 울던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박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서준은 한달음에 달려왔다. 망가진 의상을 본 그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명백한 고의다. 그는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최근 하나 주변에서 수상한 낌새를 보였던 인물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직감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최유리가 있다는 것을. 박서준은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한편 하나는 망연자실한 채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다. 하지만 박서준은 그녀를 다그쳤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내 디자인, 내 꿈, 그렇게 쉽게 포기할 건가? 그의 말에 하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남은 시간은 단 하루.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작업대 앞에 앉았다. 망가진 의상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살리고 밤새도록 새로운 디자인 요소를 더해 기적적으로 의상을 복원해냈다. 그것은 이전보다 더욱 강렬하고 상처와 극복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으로 재탄생했다. 드디어 공모전 최종 프레젠테이션 당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컨벤션 센터는 수많은 패션업계 관계자들과 취재진들로 북적였다. 쟁쟁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존재는 여전히 이질적이었다. 그녀는 무대 뒤에서 극도의 긴장감으로 떨고 있었다. 최유리는 심사위원석 가장 중앙에 앉아 여유로운 미소로 참가자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하나에게 머물렀을 때 거기에는 경멸과 함께 일말의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드디어 하나의 차례.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자 눈앞이 아찔했지만 애써 평정을 찾으려 노력했다. 프레젠테이션 초반,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늘게 떨렸다. 최유리는 기다렸다는 듯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강하나 씨, 디자인은 독창적이지만 과연 대중성이 있을까요? 우리 더 스타일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죠? 노골적인 폄하였다. 하나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녀는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가 생각하는 패션은 단순히 유행을 따르거나 특정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컨셉, 다양성 속의 조화,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아름답다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프리카의 강렬한 색채와 한국 전통의 우아한 선이 어우러진 그녀의 디자인은 스크린을 통해 하나씩 소개되었다. 특히 지난밤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탄생한 메인 의상은 상처 입은 영혼의 부활을 상징하는 듯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아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피부색 때문에 겪어야 했던 차별, 그로 인한 아픔, 그리고 그것을 디자인으로 승화시키기까지의 과정. 제 피부색은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색을 통해 세상을 다르게 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 디자인은 바로 그 다름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딱딱했던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관객석에서는 조용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최유리만이 여전히 냉담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나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장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바로 그때 박서준이 심사위원장에게 무언가를 건넸다. USB였다. 심사위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스태프에게 전달했고 곧이어 대형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영상과 자료들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최유리가 익명의 계정을 이용해 공모전 게시판에 악의적인 글을 올리는 장면,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의 샘플 의상을 훼손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심지어 과거 다른 공모전에서 수상했던 그녀의 작품이 해외 신진 디자이너의 작품을 교묘하게 표절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비교 자료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관객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최유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린 채 굳어버렸다.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더 스타일 신진 디자이너 공모전 대상의 영예는 강하나에게 돌아갔다.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그녀의 독창성과 잠재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디자인에 담긴 진정성을 높이 평가했다. 무대 위에서 대상 트로피를 받아든 하나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오랜 시간 겪었던 서름과 아픔을 씻어내는 눈물이었다. 객석에서 그녀를 지켜보던 박서준은 말없이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최유리는 그 사건으로 인해 더 스타일에서 즉시 해임되었고 과거 표절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나면서 패션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다. 그녀가 그토록 중시했던 이미지는 한순간에 추락했고 한때 업계의 아이콘이었던 그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빠르게 잊혀갔다. 때때로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처절하게 후회하며 괴로워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다. 몇 달 후 강하나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 하나 서울을 오픈했다. 그녀의 스튜디오는 크지 않았지만 그녀의 철학이 담긴 따뜻하고 개성 넘치는 공간이었다. 박서준은 든든한 파트너이자 멘토로서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디자인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고 특히 다름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메시지를 담은 그녀의 작품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여전히 세상에 편견은 존재했다. 하지만 하나는 더 이상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피부색을, 자신의 정체성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것을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켰다. 그녀의 성공은 단순히 한 명의 디자이너가 탄생한 것을 넘어 한국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 어느 늦은 봄날 오후 하나는 자신의 스튜디오 쇼룸에서 분주하게 다음 시즌 컬렉션을 준비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졌고 스튜디오 안은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독특한 패턴의 패브릭과 의상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소녀가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15살 남짓되어 보이는 소녀는 하나처럼 검은 피부에 곱슬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잔뜩 주눅이 든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저 강하나 디자이너님 맞으신가요?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손에는 낡은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하나는 소녀에게 다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맞추었다. 그래, 내가 강하나야. 어서 와.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스케치북을 내밀었다. 그 안에는 서툴지만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가득했다. 하나는 소녀의 그림을 꼼꼼히 살펴보며 간간히 칭찬과 격려의 말을 건넸다. 소녀의 얼굴에 조금씩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저는 디자이너님이 롤모델이에요. 소녀는 수줍게 말했다. 저도 디자이너님처럼 제 모습 그대로 인정받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애들은 저보고 맨날. 소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거렸다. 하나는 가만히 소녀의 어깨를 감쌌다. 마치 몇 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괜찮아. 하나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세상이 너에게 뭐라고 하든 너 자신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 네 안에는 분명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을 거야. 그걸 찾아내고 세상에 보여줘. 내 색깔 그대로. 하나는 소녀의 스케치북 한 페이지에 작은 코끼리 그림을 그려주었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코끼리처럼 너도 아주 특별하고 강한 아이란다. 소녀는 눈물을 닦고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봄 햇살처럼 맑고 투명했다. 하나는 소녀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희망과 함께 앞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새로운 다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이제 단순한 옷을 넘어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그리고 세상에는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 아래 하나의 특별한 색깔은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성공은 단숨에 이루어진 신기루가 아니었다. 하나, 서울은 론칭 초기 여전히 존재하는 편견의 벽에 부딪히기도 했다. 대형 백화점 입점은 번번이 거절당했고 일부 보수적인 바이어들은 그녀의 디자인을 지나치게 실험적이라거나 대중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면했다. 하지만 하나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규모 편집샵과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꾸준히 자신의 작품을 선보였고 진심을 담은 디자인은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특히 해외에서 먼저 그녀의 가치를 알아봤다. 파리, 런던, 뉴욕의 패션 위크에서 초청 디자이너로 참가할 기회를 얻었고 그녀의 독창적인 컬렉션은 현지 언론과 평단의 극찬을 받았다. 아프리카의 영혼과 아시아의 섬세함이 만난 경이로운 조화, 패션계의 새로운 다양성을 제시하는 선구자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해외에서의 성공은 역으로 국내 패션계에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마침내 더 스타일을 비롯한 대형 패션 기업들로부터 협업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나는 과거 자신에게 모욕을 주었던 더 스타일의 제안을 받고 잠시 고민했지만 복수심보다는 더 큰 가치를 생각했다. 그녀는 더 스타일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다양성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컬렉션을 선보였다. 이 컬렉션의 수익금 일부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되었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박서준은 늘 그랬듯 하나의 곁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원했다. 그는 더 이상 은둔형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하나의 성공은 그에게도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그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다시 론칭하여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펼쳐나갔다. 두 사람은 때로는 경쟁자로서 서로에게 건강한 자극을 주었고 때로는 가장 든든한 동료로서 서로를 격려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연인이나 사업 파트너를 넘어 예술적 영혼을 공유하는 소울메이트에 가까웠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하나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특히 그녀와 같이 소외된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데도 주저하지 않았다. 인종차별 반대 캠페인에 참여하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패션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가 처음 공모전에 도전했을 때 불안하고 위축되었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그리고 세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성숙한 디자이너 강하나가 서 있었다. 그녀의 검은 피부는 여전히 특별했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차별의 낙인이 아니라 그녀를 더욱 빛나게 하는 매력적인 개성이었다. 몇 년 후 더 스타일은 대대적인 기업 이미지 쇄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영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 강하나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과거 그녀를 내쳤던 바로 그 회사에서 이제는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를 제안하려는 것이었다. 하나에게 이 제안은 만감이 교차하는 일이었다. 과거의 아픈 기억, 그리고 최유리의 몰락. 그녀는 자신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길인지 깊이 고민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하나는 박서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서준 씨, 만약 내가 더 스타일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된다면 그건 마치 과거의 나에게 보내는 승리의 메시지 같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 자리가 나를 또 다른 틀 안에 가두는 건 아닐까 걱정돼요. 내가 정말로 만들고 싶은 건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가 아니라 나만의 색깔을 가진 진심이 담긴 디자인인데. 박서준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입을 열었다. 하나야,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를 지지할 거야.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네가 어디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너는 강하나야. 내 안의 빛은 누구도 가릴 수 없어. 시스템이 너를 바꾸는 게 아니라 네가 시스템을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 그의 말은 하나의 마음에 다시 한번 용기를 심어주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스타일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가 꿈꿔왔던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보기로. 강하나가 더 스타일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취임하는 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향해 터졌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처음 그곳을 찾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여전히 검은 피부와 곱슬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신과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취임 연설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편견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들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제 디자인에 깊이를 더해 주었습니다. 패션은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꿈을 만들고 메시지를 전달하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더 스타일은 이제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내면의 가치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색깔로 빛날 수 있도록 돕는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저 강하나가 바로 그 변화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깊은 감동과 함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과거 그녀를 무시했던 바로 그 공간에서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리더로서 당당히 서 있었다. 그녀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만들어갈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아름다울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강하나의 지휘 아래 더 스타일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난 곳은 광고 캠페인이었다. 기존의 획일화된 미의 기준을 따르는 모델 대신 다양한 인종, 체형, 나이의 모델들이 등장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개성과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자신 있게 드러냈다. 캠페인의 슬로건은 모든 색깔은 아름답다. Color is beautiful이었다. 초반에는 이러한 파격적인 변화에 대한 우려와 반발도 있었다. 일부 소비자들은 고급 브랜드의 이미지가 손상된다며 비판했고 보수적인 이사진들은 매출 하락을 걱정했다. 하지만 하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철학을 비비뒀고 진정성은 결국 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의 예상은 적중했다. 새로운 캠페인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소셜미디어에선 Every Color is Beautiful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져나갔다. 사람들은 더 스타일의 용기 있는 변화에 박수를 보냈고 브랜드 이미지는 오히려 더욱 트렌디하고 진보적인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매출 또한 우려와는 달리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렸다. 하나는 디자인팀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학력이나 배경보다는 실력과 잠재력을 기준으로 팀원들을 선발했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독려했다. 과거 자신이 겪었던 것처럼 재능 있는 신진 디자이너들이 외적인 조건 때문에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물론 거대한 조직을 변화시키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기존의 관행에 익숙했던 일부 직원들의 저항도 있었고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나는 특유의 끈기와 진정성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갔다. 그녀는 직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그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박서준을 비롯한 외부의 조력자들로부터 지혜를 구하기도 했다. 어느 날 하나는 회사 로비에서 우연히 한 젊은 여성을 마주쳤다. 그녀는 과거 하나의 공모전 최종 프레젠테이션 현장에서 최유리의 비리를 폭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당시 최유리의 비서였던 인물이었다. 최유리가 몰락한 후 그녀 역시 회사를 떠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혹시 김민지 씨?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여성은 깜짝 놀라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강하나 디렉터님. 아니, 이젠 그렇게 불러야 하나요? 그냥 편하게 하나 씨라고 불러주세요. 여기서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오늘 더 스타일 신입 디자이너 채용 면접을 보러 왔어요. 최 팀장님. 아니, 최유리 씨 밑에서 일하면서 디자인에 대한 꿈을 접었었는데 디렉터님이 오신 후에 회사가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봤어요. 하나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김민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말 잘 생각했어요, 민지 씨. 과거의 일은 모두 잊고 이제 민지 씨의 꿈을 마음껏 펼쳐봐요. 혹시 알아요? 우리가 멋진 동료가 될 수 있을지. 김민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하나의 진심 어린 격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날 오후 김민지는 당당히 면접에 합격했고 하나가 이끄는 디자인팀의 새로운 일원이 되었다. 과거의 악연이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시간이 흘러 더 스타일은 강하나의 리더십 아래 명실상부한 글로벌 패션 브랜드로 성장했다. 그들은 단순히 옷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전파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하나는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문득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길 때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다. 검은 피부의 혼혈소녀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좌절과 눈물,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꿈을 이루기까지의 험난했던 여정. 만약 그때 포기했더라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이다. 아버지의 따뜻한 격려, 박서준의 묵묵한 지지,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있었기에 지금의 강하나가 존재할 수 있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진 저녁, 하나는 퇴근길에 우연히 과거 자신이 살던 낡은 자취방 동네를 지나게 되었다. 창문에 불이 꺼진 작은 방. 그곳에서 밤새도록 디자인과 씨름하며 울고 웃었던 어린 날의 자신이 떠올랐다. 그녀는 차를 세우고 잠시 그 방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괜찮아, 하나야. 넌 정말 잘 해냈어. 마음속으로 어린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듯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박서준이었다. 하나야, 지금 어디야? 아프리카에서 온 젊은 디자이너 친구들이 너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난리인데 시간 괜찮으면 잠깐 들를래? 하나의 얼굴에 다시 활기가 넘쳤다. 그럼요. 지금 바로 갈게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현재 만들어가야 할 더 멋진 미래가 있었고 함께 꿈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곁에 있었다. 그녀의 차는 희망찬 내일을 향해 서울의 밤거리를 힘차게 달려나갔다. 그녀의 특별한 색깔은 이제 세상을 더욱 다채롭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빛이 되어 꺼지지 않고 영원히 빛날 것처럼 보였다. 더 스타일은 강하나의 지휘 아래 매년 다름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국제적인 신진 디자이너 공모전을 개최하기 시작했다. 이 공모전은 국적, 인종, 성별, 배경에 관계없이 오직 재능과 창의성만으로 평가받는 무대로 빠르게 명성을 얻었다. 전 세계의 젊은 디자이너들이 이 공모전을 통해 꿈을 펼칠 기회를 얻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제2의 강하나가 되어 패션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하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 공모전의 심사와 멘토링에 직접 참여하며 후배 양성에 힘썼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젊은 디자이너들이 편견 없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여겼다. 어느 해 공모전 시상식 날 대상 수상자로 호명된 사람은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에서 온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수상 소감을 말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디자이너를 꿈꿨지만 제 나라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강하나 디렉터님 때문이었습니다. 디렉터님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저도 언젠가 디렉터님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디자인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저와 같은 처지에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소감에 장내에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하나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자신이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것을 보는 것만큼 가슴 벅찬 일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패션 디자이너가 아니라 누군가의 꿈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세월이 흘러 하나는 백발이 성성한 노년의 디자이너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열정과 창의력은 여전히 젊은 시절 못지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며 아름다운 디자인을 선보였고 그녀의 이름은 패션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이 되었다. 그녀의 마지막 컬렉션 발표의 날, 전 세계의 패션계 인사들과 그녀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쇼를 보기 위해 모였다. 쇼의 마지막, 모든 모델들이 퇴장하고 무대에는 하나가 홀로 남았다. 그녀는 검은색과 흰색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삶 전체를 상징하는 듯한 의상이었다. 하나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깊고 차분했다. 오늘 저의 마지막 쇼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삶은 늘 다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 속에서 저는 특별한 아름다움을 발견했고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색깔이 존재합니다. 그 어떤 색도 다른 색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습니다. 모든 색깔은 그 자체로 존귀하며 함께 어우러질 때 더욱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다. 저는 이제 무대를 떠나지만 저의 이야기가, 저의 디자인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으로 남아 이 세상이 조금 더 다채롭고 서로를 존중하는 곳이 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각자의 색깔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그리고 그 색깔을 당당하게 세상에 펼쳐 보이세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디자이너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기립하여 한평생 편견과 싸우며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창조해온 위대한 디자이너에게 존과 감사를 표했다. 하나의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어렸다. 그녀는 무대 뒤편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박서준과 그리고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아버지에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요. 당신들이 있었기에 내 삶은 이토록 찬란한 색으로 채워질 수 있었어요. 그녀의 마지막 쇼는 그렇게 막을 내렸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일 것이었다. 강하나. 그녀는 단순한 패션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희망이었고 용기였으며 모든 다름이 존중받는 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열정 그 자체였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서울의 한 국립현대미술관에선 강하나 색 경계를 넘어서라는 제목의 대규모 회고전이 열렸다. 전시장은 그녀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며졌고 초기 습작부터 마지막 컬렉션 의상까지, 그리고 그녀의 철학이 담긴 인터뷰 영상과 개인 소장품들이 함께 전시되었다. 전시장 한쪽 벽면에는 그녀가 어릴 적 아버지에게 선물 받았던 낡은 코끼리 인형과 그녀가 젊은 시절 밤새도록 디자인했던 스케치북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그녀가 남긴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나의 검은 피부는 캔버스였다. 세상의 모든 색을 담아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나의 캔버스. 전시를 관람하던 한 어린 소녀가 엄마에게 물었다. 소녀는 하나처럼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엄마, 강하나 할머니도 나처럼 까만 피부였어? 엄마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럼. 하지만 할머니는 그 피부색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만드셨단다.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내 안에는 할머니만큼이나 멋진 색깔이 숨겨져 있을 테니까. 소녀는 엄마의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전시장 가득한 하나의 작품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속에도 아름다운 꿈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강하나가 남긴 빛은 그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세상을 더욱 다채로운 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전설이 되어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이야기는 강하나가 설립한 하나재단의 활동을 보여주며 마무리될 수도 있다. 이 재단은 전 세계의 소외된 지역 젊은이들에게 디자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자립을 돕는 역할을 한다. 재단의 로고는 하나가 어릴 적 아버지가 만들어준 코끼리 인형 모양이다. 재단을 통해 배출된 젊은 디자이너들이 각자의 나라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강하나의 정신을 이어받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장면은 이야기에 따뜻하고 긍정적인 여운을 남길 것이다. 박서준은 하나의 곁을 끝까지 지켰다. 그는 자신의 성공보다는 하나의 꿈을 지원하는 데 더 큰 기쁨을 느꼈고 하나 재단의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녀의 유지를 이어나갔다. 때때로 그는 하나와 처음 만났던 낡은 공방을 찾아가곤 했다. 그곳에는 여전히 하나의 젊은 시절 열정과 고민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듯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의 환한 미소를 떠올리며 그녀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되새기곤 했다. 세월이 흘러 강하나라는 이름은 단순한 패션 디자이너를 넘어 시대의 아이콘이자 영감을 주는 존재로 기억되었다. 그녀의 삶과 철학은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고 그녀의 이름을 딴 거리와 공원이 생겨나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통해 다름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며
오히려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유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모든 것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후 그녀는 오랫동안 깊은 절망과 후회 속에서 살았다. 처음에는 자신의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분노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녀는 익명으로 작은 봉사단체에서 꾸준히 이를 도우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문이 아주 가끔 들려왔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근황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 그녀의 삶은 강하나의 빛나는 성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편견과 오만이 가져오는 비극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반면교사가 되었다.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은 강하나의 어린 시절 아버지가 그녀에게 해주었던 말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하나야, 세상에는 수많은 색깔이 있단다. 어떤 색은 밝고 화려하고 어떤 색은 어둡고 깊지. 하지만 모든 색은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 중요한 건 네가 가진 너만의 색을 사랑하고 그 색으로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칠하느냐 하는 것이란다. 내 검은 피부는 밤하늘과 같아. 수많은 별들을 품을 수 있는 깊고 아름다운 밤하늘 말이야. 그러니 언제나 당당하게 너의 색을 빛내렴. 아빠는 항상 내 곁에서 응원할게. 그리고 카메라는 밤하늘을 비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밤하늘. 그 밤하늘 아래 강하나가 디자인한 옷을 입은 다양한 인종과 모습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웃고 있는 모습. 그들의 미소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세상은 그녀로 인해 조금 더 따뜻하고 다채로운 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것이 바로 강하나가 꿈꿨던 세상, 그리고 그녀가 평생을 바쳐 만들어낸 아름다운 하모니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희망의 노래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다. 강하나의 디자인 철학은 공존과 조화였다. 그녀는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 그리고 다양한 개개인의 아름다움을 존중하고 그것들이 서로 어우러질 때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이 탄생한다고 믿었다. 그녀의 컬렉션에는 늘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화려함과 소박함이 공존하며 독특한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특히 소외된 지역의 전통 수공예 기술을 현대적인 디자인에 접목하여 잊혀가는 아름다움을 되살리고 해당 지역 장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하나 재단은 이러한 그녀의 철학을 이어받아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아프리카의 외딴 마을에는 재봉틀과 직조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가 세워졌고 동남아시아의 작은 섬에는 전통 염색 기술을 보존하고 현대화하는 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이곳에서 교육받은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디자인 제품을 만들어냈고 재단은 이들의 제품이 공정한 가격으로 세계 시장에 판매될 수 있도록 유통망을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을 넘어 해당 지역 사회에 자긍심을 심어주고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강하나의 이름은 이제 패션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무역, 문화 다양성 분야에서도 중요한 상징이 되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의 정신은 하나 재단과 그녀에게 영감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졌다. 매년 그녀를 기리는 패션쇼와 디자인 공모전이 열렸고 그 수익금은 전액 재단의 활동에 사용되었다. 어느덧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하나가 처음 더 스타일의 문을 두드렸던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다. 피부색이나 외모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적어도 패션계에서만큼은 다양성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고 개성 있는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강하나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있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아주 먼 미래, 우주 시대의 한 패션 박물관을 배경으로 할 수도 있다. 박물관 중앙에는 강하나의 홀로그램 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녀의 대표작들이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뽐내며 전시되어 있다. 다양한 행성에서 온 외계인 관람객들이 그녀의 작품을 감상하며 감탄하고 있다. 큐레이터 로봇이 그녀의 생애와 업적을 설명한다. 강하나 디자이너는 21세기 지구에서 활동했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녀는 당시 만연했던 외모와 인종에 대한 편견에 맞서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아름답다는 메시지를 디자인을 통해 전파했습니다. 그녀의 철학은
이후 여러 세대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다원적이고 포용적인 문화의 초석을 다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세계 마술사이자 경계를 허문 디자이너로 불리며 영원히 우리 기억 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한 어린 외계인 아이가 홀로그램 동상 아래 놓인 강하나의 어릴 적 코끼리 인형 복제품을 신기한 듯 바라본다. 그 인형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그 순간 박물관 전체에 강하나의 생전 육성이 잔잔하게 울려 퍼진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각자의 색깔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그리고 그 색깔을 당당하게 세상에 펼쳐 보이세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우주의 가장 아름다운 디자이너입니다. 그 목소리는 시간을 넘어 공간을 넘어 모든 존재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해주고 있었다. 강하나의 이야기는 그렇게 우주적인 차원의 감동으로 확장되며 진정한 아름다움과 포용성의 가치는 영원 불멸하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막을 내린다. 이처럼 강하나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성공 스토리를 넘어 사회 변화를 이끌어낸 한 인물의 위대한 여정, 그리고 그녀가 남긴 긍정적인 유산이 다음 세대, 더 나아가 시공을 초월하여 어떻게 이어지는지를